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더보고 오브 쉐이더. 오늘은 알고리즘믹 드로잉 중에서 컬러 챕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그림이 나오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차트 또는 컬러 팔리트라고 부르는 건 그림인데요. 1931년도에 그려진 컬러 차트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앞에 예제에서도 은연중에 우리가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컬러에 대한 파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컬러에 관련돼서는 컬러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컬러 모델까지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에 따르면 상당히 심화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화된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요. RGB와 HSB 모델 정도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고 있고, HSB 모델을 표현하는 이야기들, 코딩 스킬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컬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컬러에 관련된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컬러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면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처음을 보시면요. 먼저 그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GLSL에서의 벡터 타입을 통해서 컬러를 다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사실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스칼라에 대비되는 어떤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값 하나를 가지고 있는 1차원 정보가 아닌 경우 2차원, 3차원들은 표현하는 방식을 그냥 벡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컬러라는 것은 이런 GLSL 벡터 타입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OP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C의 구조체와 같이 구조체의 어떤 멤버 변수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예를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벡터 3 레드라는 그 벡터형의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3차원 벡터죠. 를 선언할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레드가에 있는 각각 구성 요소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red.x, red.y, red.z 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성분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C나 C++ 언어를 한 번이라도 다뤄본 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멤버 변수의 형태로 각각 인자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값을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컬러가 를 표현할 때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에서 우리가 보통 좌표계를 x축, y축, z축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x, y, z로 표기되어 있지만, 컬러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드, 그린, 블루라는 빛의 삼원소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RGB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걸 갖다가 x, y, z라고 표현하면 좀 아무래도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GLSL에서는 벡터4, 예를 들어서 벡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4차원일 때는 x, y, g 다음에 w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x, y, g, w라는 표현 외에도 어떻게 r, g, b,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널에 알파 값을 표현하는 형태로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좌에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갖다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텍스처 매핑을 할 때 텍스처 좌표계는 보통 UV나 ST 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나 PQ라는 형태로도 이 벡터를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좌표계를 사용할 때는 XYGW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코딩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도 좀 직관적일 것이고요. 뭐 텍스처 매핑일 땐 STPQ를 쓰는 게 좀 더 읽어내는 데 직관적이겠죠. 컬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내는 게 좋겠단 말이죠. 네, RGBA라는 이름으로 표기하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것입니다. 이 벡터 표현은 내부적으로 배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를 갖다가 0, 1, 2, 3이라는 인덱스, 배열 인덱스로도 조건이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표기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표현이 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아주 이 쉐이드에서 재밌고 편한 어떤 기능인데요. 스위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RGBA라고 순서대로 표현하지만 이것을 섞어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XYZ 각각의 데이터를 넣는 대신에 .xyz라고 붙여서 값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xyz로도 할 수 있지만 .zyx로도 할 수 있고요. .xxy, .yxz 등 다양하게 우리가 그 인자들을 갖다 결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제 말보다는 직접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벡터3의 옐로우, 마젠타, 그린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RG 안에 1을 넣겠다. 옐로우에 RG에 1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2에 이게 뭐에 해당됩니까? 옐로우 B에 해당되죠. 인덱스는 0, 1, 2로 시작되니까요. 네, 거기에는 1을 넣겠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기 쉽죠. 이것은 뭐냐면 옐로우에다가 벡터2에 1.0, 1.0, 0.0을 넣는단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재밌는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옐로우의 RBG 값을 마젠타에 넣는다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자, 이걸 조금 더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앞에 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옐로우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옐로우 R에는 1.0이 들어가 있고요. G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0.0이 들어가 있어요. 자, RBG를 넣는단 말 의미는 뭘까요? R은 1이고 B는 0이고 G는 1이 되겠죠. 그 말은 마젠타에 R에 1.0이 들어가고 G에 0.0, B에 1.0이 입력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GB라고 입력을 순차적으로 넣지 않고 RBG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갖다 바꿔놓으면 바꿔놓은 이 채널의 순서대로 값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옐로우에 BGB를 넣었습니다. 옐로우의 B가 뭔가요? 0, G는 1, 또 B는 0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채널을 동시에 이렇게 섞어 쓰더라도 RGB, 그린의 RGB에는 0과 1과 0이 들어가는, 예, 이런 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위치는 뭐 특별한 대단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여러 줄로 써야 될 코드를 갖다가 아주 간편하게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능숙하게 쓰는 것도 좋고, 굳이 나는 기존 표현이 좋다 하면 굳이 쓸 필요 없겠죠. 하지만 남이 쓴 코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일단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 가지고 컬러를 다루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다음에는 컬러 섞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컬러 섞는 거, 우리가 앞에서 선을 그리고 여러가지 도형을 그릴 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두 값들을 섞어서 쓴 경험이 있어요. 이때 제가 예로 믹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섞어 쓰는 거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믹스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자,
자, 1차원을 예를 듭시다. 플루토형의 믹스는 x, y라는 두 개의 값이 들어오고, 자, x, y의 썩는 정도를 표현하는 a가 들어옵니다. 즉 a라는 정도에 따라서 x를 더 많이 섞을 것이냐, y를 더 많이 섞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실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 곱하기 1-a 더하기 y 곱하기 a. 즉 만약에 썩는 이 인자 a가 0이 된단 말은 x 곱하기 1 더하기 0이니까요. 원래 있는 앞에 있는 소스 x를 전체적으로 쓰겠단 말이고, 이 1이 된단 말은 x는 썩지 않고 데스티네이션 y 값이 전적으로 1이 된단 말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절반이 썩겠다면 이 a가 0.5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앞에서 1라는 함수를 직접 구현해서 썼었는데요. 컬러 블렌딩 할 때 말이죠. 자, 믹스를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런 믹스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그 세 번째 인자값인 을 통해서 자, 0과 1 사이의 값으로 어느 정도 섞을 것이냐, 퍼센테이지 비율을 갖다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참 재밌게 나타났죠. A라는 그 뭐냐면 컬러가 담겨 있는 통이 있고, B라는 또 컬러가 페인트 뭐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 있을 때 여기에 뭐 분배기 같은 게 하나 존재해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 A와 B를 어느 정도 섞어서 결과로 뿌려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런 믹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컬러를 섞을 수 있는데요. 컬러 섞는 그림이 지금 이 예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형식은 똑같고요. 레졸루션, U타입 정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컬러 A, B를 갖다가 일단 선언했는데 A가 소스고 B는 데스티네이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A 컬러가 뭔가요? 이게 살짝 눌러보시면 파란색 컬러네요. 0.14, 0.14, 0.9니까 RGB 채널이 뭐 아주 많죠. 그래서 블루 계열의 컬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1, G가 0.8이니까 아마도 노란색 계열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예, 그렇죠. 노란색 계열의 컬러가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컬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두 컬러를 섞어 볼 겁니다. 퍼센테이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사인 함수, 그 다음에 uTime을 썼습니다. uTime은 업데이트 하고 난 뒤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갖다가 플롯형으로 반환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계속 요동치는 값으로 바뀌기 위해서 사인을 씌웠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는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 앞에 ABS 절대값을 붙여서 0에서 1로 갔다가 다시 1에서 0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0으로 가고, 다음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고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바운딩 하면서 0과 1 사이, 0에서 1 갔다가 1에서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반복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PCT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믹스의 세 번째 인자 얼마큼 섞을 거냐로 쓸 것이죠. 그래서 컬러 A와 컬러 B를 섞을 때, 자, 지금 본 것처럼 0에서 1 갔다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비율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파란에서 노란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앞 내용을 여러분 잘 따라온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컬러를 섞는다는 개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쓰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 easing 펑션이라든지 fade in, fade out 뭐 이런 개념들로 그 크로스 오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화면 전환될 때, 영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환될 때 어떤 효과들을 갖다가
이 두 필름의 씬을 섞으면서 쓸 수가 보통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칼라는 RGB 채널에 대해서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PCT를 적용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벡터 3는 칼라 A와 벡터 3는 칼라 B, 이 두 가지 칼라의 RGB 각각 채널에 동일한 PCT가 적용되었다는 의미이죠. 칼라의 각각 채널에 대해서 믹스를 따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겠죠. 자, 다음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Playing with Gradient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이 두 개의 톤을 갖다가 섞을 때 그림과 달리, 자, 이건 AB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비율로 섞어내는 거죠.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통에다가 RGB라는 세 개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 R은 R대로 썼고, G는 G대로, B는 B대로 각각을 비율을 달리 조정하면서 색깔을 섞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각 채널별로 우리가 컬러 브랜딩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봅시다. 자, 일단은 그 파이 값이 하나 선언되어 있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고요. U 레졸루션, U 마우스, U 타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U 마우스가 여기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컬러 A, B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컬러 A는 파란색 계열, 컬러 B는 아까와 똑같네요. 노란색 계열입니다. 자, 스무드 스텝 두 개의 차를 통해서 라인을 지금 플로팅하는, 자, 그림이 지금 나와 있고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러한 어떤 강도에 따라서 섞이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앞에서 말했던 PCT 값으로서 어떤 값이 어떤 강도를 가지느냐, 세 번째 인자, 그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메인 함수로 넘어갑시다. 먼저 좌표계를 0과 1 사이로 정교화 시켜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일단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PCT에다가 X 값을 집어넣었죠. 이 의미는 뭡니까? 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입력이 결국 0과 1 사이 값으로 stx의 이 메인 함수에 들어오죠. 여러분, 맞습니까? 기억나나요? GPU를 사용한 쉐이더에서는 이 메인 함수가 여러 번 수행된다는 것, 병렬적으로. 자, 그러면 뭐에 따라서 GL 프레그 코드라는 값이 들어와서 각각 픽셀에 대해서 다 다른 값으로 입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교한 ST의 값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 픽셀 STX의 값에 대해서, 자, PCT 값으로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컬러 AB를 지금 믹스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강도로 여기서는 파란색에다 노란색으로 전이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리니어한 성분만큼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컬러 값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이 세 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ST, PCTR, PCTC, PCB라는, 자, 이 플롯에서 그려진 이 값들 맞습니까? 자, 이 플롯에서 반환되는 이 값들을 비율로 해서 RGB를 각각 섞는 거죠. 이 컬러 값이 어디로 가도록, R은 1, G는 두 번째 채널, B는 세 번째 채널로 인터폴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양에 있어서 PCT 값은 동일한 STX 값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PCTR이나 PCTG나 PCTB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석을 막아놓은 걸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르게 이제 각각 적용시키고 싶은 거네요. PCTR은 0과 1.0 사이를 스무드 스텝으로 연결시키는 값을 적용시키겠다는 거고요. PCTG는요, 0과 1 사이의 값을 1에 파이를 곱했네요. 그 말은 0에서 파이 사이의 범위, 사인이니까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다시 0으로 가는 아주 봉오리 같은 어떤 그런 값으로 PCT G 값의
그 세 번째 인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B는 파워 함수 X의 0.5승을 한 값으로 자 B를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자, R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빨간색으로 플러스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플러스 시켰죠? 컬러 믹싱 시킬 때 플러스 함수를 안에 넣었으니까요. 자, 요랑 강도를 통해서 색깔의 변화가 R 채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G 채널에는 사인 함수 형태죠. 자,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런 형태. R을 좀 막아볼까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 G 채널에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마지막 B 채널에는 파워 함수를 사용해서 0.5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을, 마치 로그 함수 같은 모양을 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컬러 값이 그라디언트를 가지면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컬러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드는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앞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셔서 이러한 스무드 스텝이나 다양한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가지 컬러 값을 여러분들 바꿔보시고 타임도 적용해 보시고 하면서 컬러의 그라디언트, 컬러를 섞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 써보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서 내 마음대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단한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윌리엄 터너의 그림이죠.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제 증기선이 이제 에 의해서 과거에 있는 배가 이제 이양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산업혁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try the following exercise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아주 무리한 요구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네요.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윌리엄 턴의 선셋을 한번, 그런 그라디언트를 한번 흉내내 봐라. 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U타임을 이용해서 한번 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로 무지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스텝 함수를 사용한다면 좀 컬러풀한 플래그, 국기들이죠. 이런 것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쉬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있는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지금 배웠던 기능만 가지고 얼만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등장한 내용은 HSB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HSB 또는 HSV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Hue, Saturation, Brightness 또는 Value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컬러를 표현할 때 RGB를 썼었죠. 하지만 RGB랑 컬러 값이 어떻게 섞였을 때 컬러 값이 변해하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고 직관적으로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화가 그림 그리는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화가가 어떤 색깔을 칠할 때 어떤 컬러를 갖다가 도화지에 그리는데 이 컬러와 비슷한 주변색을 찾을 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 그 컬러에 물을 섞거나 흰색이나 검정색을 섞어서 탁하게 만들거나, 자, 그렇죠. 자, 그 주위의 컬러들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컬러 피킹을 할 때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컬러의 어떤 변화와 컬러의 채도나 명도의 변화들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컬러들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SB 모델은 바로 이런 화가들의 직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를 피킹할 때 그 RGB로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찾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컬러를 다르게 표현해내는 하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컬러에 대한 컬러 스페이스의 변환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Hue Saturation Brightness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사실 배웠던 거예요. Hue는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컬러를 의미합니다. 색깔의 변화. 이 그림에서 X축의 변화를 말합니다.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 이르는 그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쭉 변하고 있죠. 자, 유사한 색깔들이 바로 옆에 있는 컬러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Saturation은 소위 말하는 채도입니다. 색의 탁한 정도, 순색에 가까운 정도를 표현하는 게 Saturation이고요. Brightness는 명도죠. 빛이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느냐. 강한 에너지를 포함할수록 빛의 밝기가 밝아지는 명도를 표현하는 것이 brightness 또는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를 표현할 때는 RGB를 사용하지만, 왜냐하면 RGB 채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용자 입력으로 사용할 때는 Hue Saturation Value의 HSB 또는 HSV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컬러 모델에서는 이 RGB로 들어온 입력을 HSB로 바꿔주는 함수와 HSB로 주어진 입력을 RGB로 바꾸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떻게 바뀌느냐는 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HSB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 RGB와 HSB를 사용해서 컬러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